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아니면 한 달 조금 안 된 뭐 이런 그런 긴 기간 동안 약간은 저도 상당히 바빴고 또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좀 업로드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조금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영상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오늘 잠깐 짬이 나는 그 찰나에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회사도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출장 다니고 계속해서 외부 일정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빴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뭐 문제도 생기고 뭐 다양한 조금 스펙타클한 일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힘들었었는데, 여하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오늘은 짬이 조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사를 거의 오후 4시 정도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4시 반까지 영상을 찍을 거 PPT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상을 조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바빴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조금 올리기가 힘들었다 라는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최대한 유튜브 영상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는 있는데 지금 뭐 100여 편이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유튜브를 찍고 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태양광 시장이라든가 요즘 태양광 뭐 현황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심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미 발전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P 가격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뭐 S&P 관련해서 상한제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좀 막혔죠. 그게 위법이라고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뭐 상한제 뭐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S&P 가격이 오늘 기준에 206원 정도 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C 가격이 드디어 6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S&P도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늘 주장을 했었고, REC 가격도 늘 오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 유튜브를 좀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면 조금은 더 편하게 아니면 조금 팁을 가져가면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드디어 결과 발표가 나왔죠. 근데 벌써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라고 하면 벌써 예전 같았으면 한 2달 전에 이미 선정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했는데, 지금 8월 달이라고 하면 하반기 시작하는 뭐 그 달, 7월 달이 하반기 시작하는 그 달인데 8월 달에 나왔다, 7월 말에 나왔다.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조금 발표를 하기가 쪽팔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 입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발전 사업주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뭐 우리가 장기 입찰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던데,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미달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예측을 한과 동시에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69대 1로 미달이 됐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공고 용량은 2기가 2000메가입니다. 이 기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1메가짜리가 1000개 있어야 1기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고 용량이 2기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메가와트짜리가 200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공고 용량을 모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 결과, 접수 용량은 1380메가, 1.3기가 정도 되죠. 1.3기가, 1.4기가 정도 됐으면 경쟁률이 약 0.69대 1 정도 됐다. 물론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다라고 예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보면 다음 뭐 예측 결과가 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뭐 12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15년 진행하고 20년 진행하고 막 그랬을 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제일 높았던 게 6.7대 몇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떨어졌다 다시 좀 올랐다가 그래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하는 상반기 하반기 진행할 때마다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딱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생소하지만 저는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하고 공기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쁘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전소가 그만큼 적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발전소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우리가 RPS 제도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산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뭐 문제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민원도 없었고 인허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적용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허가를 내주는 게 관례였고 당연히 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입찰을 보려고 했던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현물 시장 그때 잠깐 제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요 시기가 REC 가격이 그때 당시에 15만 원 이상이었고 거의 2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경쟁 입찰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경쟁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가 거의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가를 모집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이 기가를 채울 수 있는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물 시장의 강세. 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P가 200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REC가 6만 원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호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장기 입찰을 맺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론이 이미 확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경쟁률은 0.69대 1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달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상반기 상한가가 160.6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0.6원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160.6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내가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상반기 장기 입찰을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최고가를 쓰고 최고가 돼도 나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달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60.6원 지금 현재 S&P만 2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160.6원 두 개 합쳐가지고 160.6원에 장기 입찰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0.69대 1이라도 나온 게 나는 정말 용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100km 미만 158.3원 500km 미만 157.7원 그 다음에 3메가 미만 156.8원 그리고 3메가 이상은 별로 안 되죠. 몇 개 안 됩니다. 5개 손가 아마 그럴 겁니다. 3메가 이상이 153.6원 근데 3메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 하겠죠. 3메가 이상이라고 하면 대규모로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3메가 이상이라고 하면 왜 3메가 이상으로 허가를 넣었지라는 그런 의문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3메가 이상이라고 하면 가중치가 떨어지죠. 0.8로.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저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았다라고 하면 차라리 3메가 미만으로 발전소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3메가 이상 같은 경우에는 153.6원이지만 REC 가격이 가중치가 0.8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근데 여하튼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상한가 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게 다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을 가지고 내가 장기 입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만약에 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장기 입찰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최고가를 써보고 만약 입찰이 됐겠죠. 입찰이 됐다고 해도 저는 장기 입찰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장기 입찰은 접수 용량 미달로, 그러니까 이 기가를 모으려고 했는데 1.38기가밖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적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선정을 했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달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수요처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뭐 그게 뭐가 부동산이 됐든 어떤 발전소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가 됐든 간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돼요.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예상을 하는 거는 상당히 편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미달이 되겠죠.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발전소가 없는 거, 두 번째 현물 시장이 너무 강세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미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고 용량을 낮추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 기가를 모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3기가인가 3.8기가인가 몇 기가인가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접수 용량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올해는 2기가밖에, 그러니까 한 30% 줄여가지고 공고 용량을 했는데도 미달이었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더 줄일 수도 있다. 공고 용량을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현물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 거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예상을 하기에 상당히 편하다. 아무리 공고 용량을 낮춘다고 해도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굳이 지금 장기입찰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고 용량을 더군다나 낮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왜? 우리가 공급 부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 부문 발전사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면 10이라는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할당을 해야 돼. 이게 공급 부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할당을 할 때는 자기네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게 없다라고 하면 REC를 구매를 해서 그걸 채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